올해 증설이 되면서 실적에서는 그만큼 큰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선제적인 투자로 다시 한번 캐파 증설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재무 건전성과 미래를 확보한 게 이번 유상증자이기 때문에 이제 주가는 사실 오를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착한 인베스트먼트 이민용 전문가입니다. FOMC가 끝나고 외인의 매수 그리고 지수 상승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 변동성을 보이던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이제는 긴축 이슈와 국내 코로나 상황에 집중을 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시기입니다. 다시 시작되는 방역 강화는 지수 상승을 제한하는 이유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보다는 종목별 수급에 집중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코스닥은 매년 마지막 주와 1월 첫 주는 대체적으로 오르는 경향을 보였었는데 수급이 누적되면서 움직임이 좋았던 종목군 중심으로 대응을 이어가시면 반드시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종목들은 노란톡방에서 단기적으로도 공략하고 있으니까 꼭 입장하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공략주 또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니까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공략주 어떤 종목입니까? 네,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종목은 바로 화학 소재 전문 회사입니다. 1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내면서 성장성을 이어가고 있는 회사인데요. 매우 좋은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조정을 보이면서 지금 매수 타이밍이 왔다고 생각하는 종목입니다. 그만큼 아주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이 회사는 총 3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분화해서 들어가 보자면 총 4가지로도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업을 하나하나 알아보면서 투자 포인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사업으로는 내화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내화물이란 말 그대로 불을 견디는 물질인데 적어도 1000도씨 이상 고온에서도 타지 않고 그 강도를 유지하는 물건을 말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철소의 용광로 사진입니다. 보기만 해도 굉장한 열기가 느껴지는데 실제로 용광로는 엄청 뜨겁고 이걸 버텨주는 물질이 바로 내화물입니다. 이 회사가 이걸 만들고 있는데요. 제철소와 파트너십을 통해 안정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매출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철강업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매우 좋은 성장을 가져가고 있는 게 바로 내화물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영위하고 있는 사업은 바로 라임 케미칼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조금 복잡한 사업이지만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생석회를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생긴 게 생석회라고 하는 건데 소독의 기능도 있어서 돼지열병 같은 질병이 나면 바닥에 뿌리는 하얀색 가루 이걸 바로 생석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은 역시 제철소인데요. 제철소에서 철을 만들 때 이 생석회를 같이 넣어주면 불순물을 제거해서 철의 질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산업에서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원료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화물과 마찬가지로 철강산업의 부흥에 힘입어서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 산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산업 알아볼 텐데 세 번째 사업은 바로 코크스입니다. 코크스 들어보기는 하셨을 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 석탄을 가공해서 만드는 연료가 바로 코크스입니다. 사실 이것도 앞서 설명드린 사업인 내화물과 또 라임 케미칼과 마찬가지로 제철소에 들어가는 재료입니다. 제철소에 들어가면 우선 뜨겁게 불을 내서 철을 녹여야 하는데 그 철을 녹이기 위한 연료가 바로 코크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제철소에 납품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우선 생산율 증가율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요국 생산량 증가율 추이를 보시면 올해 들어서 매우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간단히 철을 많이 만들고 있다는 건데 그만큼 수요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많이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강 업체들은 자연스럽게 강하게 상승이 가능했던 거고 거기다가 많이 만들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표를 한번 보실 텐데요. 단순히 많이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격 또한 아주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 이 업체는 철강 제품을 만드는 재료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철강업의 부흥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데 이 회사의 대주주 또한 바로 철강 업체입니다. 매우 안정적으로 매출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앞서 설명드린 세 가지 사업은 이 대주주의 회사와 연관이 깊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데다가 또 성장성 또한 아주 높은 산업을 또 하나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2차 전지 사업입니다. 2차 전지는 올해 시장을 매우 강하게 끌어올렸던 상당히 강한 업종인데요. 그 이유는 전기차의 보급으로 인해서 2차 전지의 성장 또한 기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성장은 올해 하반기를 넘어서 내년도 지속적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당연히 표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배터리에 대한 공급보다 지금은 수요가 더 많은 시장입니다. 본격적으로 2023년부터 공급 부족이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공급 부족에 따라서 그만큼 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2차 전지 산업입니다. 최근까지도 매우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는 강한 상승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는 상승 가능 여력이 그만큼 내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럼 이 업체 정확히 2차 전지 중에서 어떤 걸 만들고 있는지 사진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이 바로 2차 전지인데요. 2차 전지는 쉽게 양극과 음극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음극재에는 리튬 이온이 들어가면 충전이 되고 양극으로 넘어가면서 전기 에너지를 쓴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회사는 양극재와 음극재 모두 다 만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엄청난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양극재 매출은 1,54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6% 성장을 했습니다. 또 음극재 매출은 51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 성장을 보여줬는데 견조한 성장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2019년과 2020년에는 성장이 생각보다 늦었습니다. 그 이유는 양극재와 음극재의 증설이 늦었기 때문인데요. 올해 증설이 되면서 실적에서는 그만큼 큰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증설을 하다 보니 당연히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이에 대한 부담은 물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 회사가 유상증자 대금 납입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금액은 무려 1조 원이 넘는 금액이었는데 이에 따른 차별화된 현금으로 기존의 재무 구조 개선과 또 선제적인 투자로 다시 한번 캐파 증설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공급이 부족한 2차 전지에서 캐파 증설은 매출로 모두 돌아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재무가 얼마나 좋아졌을지 표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유상증자를 통해서 부채 비율도 급격하게 낮추고 또 순차임금 비율은 이제 마이너스가 되었는데 자기 자본도 충분합니다. 그만큼 재무 건전성과 미래를 확보한 게 이번 유상증자이기 때문에 이제 주가는 사실 오를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정말 기대가 되고 있는데 노랑톡방 들어오시면 정확한 종목명 바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기업 실적과 관련된 부분 재무제표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실적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3분기까지 매출은 30%나 증가를 했고 또 영업이익에서 156%, 그리고 당기 순이익에서 무려 722%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모든 사업에서 좋은 성장을 보여줬고 특히 2차 전지의 성장이 가장 크게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럼 이번 3분기 실적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매출은 5,0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를 했고 또 영업이익은 315억 원으로 63% 증가를 했습니다. 물론 좋은 실적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시장의 컨센서스는 조금 하회했습니다. 이유는 내화물 사업에서 임금 관련 일회성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히려 2차 전지 소재 업체로 변화된 모습을 이번 3분기 실적으로 더 강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 지금은 매우 좋은 투자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산과 부채의 자본을 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꾸준하게 자산이 늘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 상반기 엄청난 자산이 늘어났습니다.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유상증자 때문인데 부채가 늘어난 게 아니고 자본이 늘어난 겁니다. 대규모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본을 크게 늘린 건데 당연히 이에 따라서 자산 역시 증가를 보였습니다. 안정적인 재물을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서 확보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현금 흐름표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흐름표 살펴보면 올해 영업활동으로 현금이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투자활동으로 인한 엄청난 현금 흐름이 찍혀 있는데 재무활동으로 현금 유입도 상당히 큰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유상증자로 인한 부분인데 2차 전지의 성장은 앞서 리뷰를 통해서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성장에 발맞추어 투자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테고 또 그 부분을 위해서 과감한 결정을 했고 결과가 이제 실적을 통해서 증명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래를 위한 투자를 완성했고 이제 주가 상승만 기다리면 되는 게 이 종목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 비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채 비율은 작년까지 100%가 넘었지만 올해는 56%까지 낮췄습니다. 거기에 더해 유보율이 6,000%가 넘었는데 그만큼 안정성을 확보한 게 이 업체고 투자를 통한 성장성까지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실적으로도 이미 확인을 했지만 또 이 업체는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올해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장은 올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 또 내후년에도 충분히 기대가 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한 투자 준비까지 끝난 게 이 업체라고 보여집니다. 분명히 2차 전지 업체들에 비해서 크게 부각받지는 못했지만 그만큼 상승하기 시작한다면 정말 큰 상승이 기대되는 업체입니다. 정확한 3타점까지 바로 노란톡방에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차트 움직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기술적 분석도 같이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봉으로 먼저 살펴보실 텐데 분명 주봉으로는 지금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실적 상승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도 맞지만 2차 전지 사업에 대한 기대감에 상승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2차 전지 사업에 대한 실적을 눈으로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한 번의 추세 상승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만큼 충분히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주봉상으로 봤을 때 올해는 박스권의 형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조정을 받으면서 박스 하단에 위치해 있는데 기술적으로는 분명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거기다가 실적까지 충분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상승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고요. 작년부터 이어져온 추세 상승의 하단에 현재 위치했고 또 박스 하단 그리고 추세 하단이 겹쳐지는 지금의 자리는 당연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기술적으로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고 다음은 일봉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봉으로 보면 박스권이 조금 더 잘 보이실 텐데 박스 하단에서 터치하고 나서는 계속해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박스 하단에 위치했기 때문에 일봉상으로도 분명히 기술적 반등 구간에 위치해 있는 거고요. 거기다가 241 이평선의 지지 라인도 현재는 겹쳐져 있습니다. 충분히 반등 신호가 강하게 나오는 자리인 만큼 좋은 기회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박스 상단까지 그리고 실적과 밸류까지 보자면 박스권을 깨고 추세 상승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지금은 작년부터 이어져온 일봉의 추세 하단까지 겹쳐져 있습니다. 곧 강한 슈팅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꼭 매수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좋은 수익이 기대가 되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바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